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굵고 짧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 소개해드리죠.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약속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언제 소환될까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패럴림픽 전에 아마 소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나서는 너무 길게 끄는 것 같고. 네. 예, 올림픽 끝나면 곧 소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 대응팀까지 꾸려서 지금 뭐 대책 수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까지 보도가 되는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진 출두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뭐 올림픽 끝나자마자 25일 이후에 바로 네.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들 이시영이를 먼저 불러야 된다. 먼저 당연히 먼저 부르겠죠. 네. 실제로 근데 정말 부를 것인지 그냥 바로 MB로 갈 건지. 네. 예. 그렇죠.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경천 동지할 3가지 말씀하셨죠. 뭐 기습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습적이에 당연히 그러니까 저라도 여쭤보죠. 아니 뭐 얘기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그냥 탁 물어봐가지고. 네. 말씀 안 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럼 여기서 이어가면 돼요, 지금.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죠. 시간 많아요. 그게 뭔지 그만하고요.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합시다. 시간 많다니까요. 할 키워드라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할 거 많은데 뭐 지금. 설 세고 왔는데 우리 애청자들. 그러니까 세뱃돈 대신에. 네. 제가 대신 진행할까요? 왜 이 자리를 탐하세요? 왜?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점은 좀 여쭤볼게요. 좀 네. MB하고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월 초였나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정두원 의원님은 정말로 정치 감각 없다. 오히려 저러면 MB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왜 자진해서 찾아가느냐. 정말 정치 감각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MB는 자기가 당을 떠난 사람이라 당과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론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또 이제 여론을 타는 거죠. 그래요? 그분은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변화무쌍해요. 그래요? 홍길동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 세력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떠났거든요. 네. 왜 떠났냐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독재적인 거죠. 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들이 떠난 거죠. 간혹 이제 보수를 독재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기 세력 막 이런 세력들이. 네. 그런 사람 말고 건전한 보수들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정당이 네. 이제 살아나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는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죠. 지금 504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정두원 의원님이 힘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문자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이따가 뭐 좀 얘기 좀 하라고. 잘하신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가번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은 거의 대변인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는 며칠 전에 저희하고도 했는데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끌던 늘 푸른 한국당과 또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스탠스가 뭐예요? 통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냥 홀로 돕고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외로운. 돕고? 아니, 돕고 다이 하려다가 일본 말이어서.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외로운 늑대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래 아무래도 정치, 이제 그냥 평범한 의원이 아니고 당 대표를 맡다 보니 특히 야당에 좀 외로웠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자기 필요한데 평상시에 보면은 그 정도는 아시지만은
제호영 합니다. 제가 홍 대표 좀 많이 봤는데 사적으로 그럼요. 봤는데 그 양반이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 아마 별로 없어요. 혼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1년 동안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정도로 그냥 없는 자리에서 우리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제호형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아무 실익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호형을 옆에 그냥 있으면 자기한테 조금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구도계 유재호 의원은 전 의원은 뭐 좋죠. 뭐 지금 갈 데도 없고 아무 전제도 없었는데 심심한데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 형으로 불러주고 또 뭐 MB 그래도 장세동 코스프레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적 분입니까? 올드보이에다가 국민적 호감도도 굉장히 낮은 분인데 지금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야 될 때 그래서 두 명이 늘 푸른이었잖아요. 따라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집구석하고는 정말 별로 이렇게 미래가 없어 보여요. 본인의 존재는 잘 확인시키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재호 의원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이제 그 본인의 지금의 그러면 그 딱 포지션이 그 MB 변호, MB 방어 이거라고 지금 딱 설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 주부터 직설 이제 그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통으로 다 짚는 건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좀 오늘부터 한 주 한 주 이렇게 광역별로 하나씩 좀 집중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탄으로 경기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주적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서 주적은 문재인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도원 의원이요? 박지원 의원 다운 선공을 했어요. 답다른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란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존재감을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들은 이제 펄쩍 뛰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조금 꼬리는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이게 그 지난주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무언의 어떤 선거 연합.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그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안 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추구하는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성공을 날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뭐 혼자 다 아시네. 제가 할 얘기. 진행자가 뭐 정리라도 해야죠.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근데 바로 그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인하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 되면 이제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실이냐 아니냐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정치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손해본 장사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너희들 속셈을 내가 아는데. 이제 그러면 또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간격을 벌리려고 그러는 거죠. 서가번 의원님도 같은 실제로 또 올해 또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안 대표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실제로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만 아니면 다 괜찮다. 이게 이른바 안철수 전 대표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뭐 그렇게 이 정도 내질러도 뭐 뜨끔할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뉴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상황들을 어쨌든 좀 막아야 되는 최소한 그런 생각들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박지원 의원의 그 속내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야권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남경필 지사로 그냥 몰아주는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작동될 가능성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네.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가겠다고 네. 급이 되는 사람 중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된 사람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급에 걸맞게. 예. 그러면은 그냥 못 내지만은 그러나 선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네.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네.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요?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면 단일화됐다고 치죠. 네. 이길까요? 해볼 만했죠. 해볼 만하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저 이제 지금 어쨌든 선거 때 되면은 이렇게 결집하잖아요. 진영 간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좁혀지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로 잡히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바른미래당 지지율보다 플러스 알파가 다시 이른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더 올라갈 거다. 48대 52 정도로 이제 또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렇게 박빙으로 보세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러기에는 네. 남경필 지사가 지난 4년 동안 너무 개인 것을 네. 너무 많이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도상은 사실 정도는 말씀대로 구도상은 좋죠. 붙으면 어쨌든 한 짐 아닙니까? 네. 보수 진보가 네. 한 짐인데 남경필 지사가 아니고 네. 4년 동안 지사를 하지 않았고 정치 쪽에서 정치권에 갔으면 정말 팽팽했죠. 국회의원 하다 갔으면. 네네. 근데 지사를 하면서 네. 상당히 그 보수 쪽 또는 중도 쪽, 특히나 또 노인들,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 봐도 이제 경기 동부 쪽이나 뭐 우리 당이 좀 취약한 네네. 자유한국당 쪽이 좀 강세인 지역에서조차도 점수를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다녀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예. 체험한 민심이. 예. 자기 지역구는 안 다니고 왜 남의 지역구를 이렇게 나는데 나가 보면은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가 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조사의 수치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들이. 잠깐만요. 그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서가번 의원님께. 지금 경기지사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거의 무덤이다시피 거의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 경기 지역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경기가 참 우선 서울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그 권역도 워낙 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해요. 예.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는 이제 접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 성향이 강하고 이러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경기 남부, 동남부 쪽은 또 전통적으로 아주 보수적이 강하거든요. 네. 우리 당이 뭐 국회의원 선거도 거의 잘 이기지 못하는 데였어요. 대선 때도 그랬고. 네네. 지금은 좀 많이 지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아까 그런 측면에서 남지사가 좀 많이 까먹었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통적으로 강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세대 요인이 굉장히 요새는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지역 요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지금 야당에 위리했는데 이제 또 지금 워낙 운동제에 기울어져 있어서 또 다르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정돈 의원님은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48대 52 게임을 전망을 했던 게 경기도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또 현 지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프리미엄이 있다. 그리고 나하고 절친인데 저렇게 서 의원께서 이렇게 폄하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남경필 지사?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통적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그 보수
여권 옛날 보수 쪽에 있는 이 그 단체들이거든요. 네네네. 각종 단체들. 그런 쪽에서 네. 현격하게 특히나 이제 태극기 부대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속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치 상황의 환경에 어떤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주로 30대하고 40대 초반에 이런 연령층이 경기도로 밀려간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로 그러니까 정돈혜 의원님이 얘기했던 인구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분석도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 인근 지역은 그런 변화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나타나요. 변수로 나타날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야권의 후보는 거의 남경필 지사가 굳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여권 그럼 민주당의 후보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자면 그러니까 좀 대별하자면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전해철 의원이 그러죠. 가장 지금 언론에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인데 서거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지금 조사상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그 조사의 수치로 보면은 이재명 그 대중적 지지도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도가 뭐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 경선이 대중들의 국민들의 지지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의 의사가 또 반영이 돼 50대 50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 본선의 결과를 그 둘째치고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에서 경선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은. 그래요? 예, 지금부터. 전해철 지금 이제 대중적 지지도는 이재명 시장이 워낙 월등히 높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그건 인지도거든요. 대선 후보도 나왔고 성남시장으로서도 그렇고 SNS나 언론의 각종 그 이슈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인지도가 워낙 높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조금 더 팬덤 현상도 있거든요. 이재명 시장은. 문제는 전해철 의원은 이른바 지금 삼철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삼선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그야말로 그 로키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나가면 남경필을 이기고 전해철이 나가면 남경필 진다 그러면은 경선은 이제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근데 둘 다 나가도 남경필 이긴다 그러면은 좀 경선판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요?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나가도 된다. 지금 현재 그런 구도거든요. 현재 조사상에 보면. 그게 경선이 어떤 그래서 변수가 지금부터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중적 지명도가 낮은 전해철 의원이라 하더라도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될 수도 있다. 그 대중적 인지도라는 게 지지도라는 게 인지도니까. 그리고 같은 값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문재인 그 정권과 함께 이렇게 이 정권을 또 살리고 또 그걸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견인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판단을 당원들은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대놓고 여쭤볼게요.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조밀가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변 가능성은 언제나 선거판에서 이변 가능성은 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요? 그렇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선으로 가서 본선의 추는 지금 만약에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직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정돈 의원님? 기울어졌는데 어쨌든 경기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저는 전해철이 후보가 되면 남경필이 이길 거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남경필이 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결국은 경쟁력은 이재명 시장한테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경선도 결국은 이재명 시장 선택으로 그러니까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본선에서 그렇게 치러진다면 경기도 안에서의 의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무엇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물 대결 말고 그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의제라고 할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게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결국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전국 의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경기도만 해도 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어떤 개별적 의제들이 각 도시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 정치적으로 큰 틀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은 지금 아까 저 선거판에 누가 지금 남경필을 이긴다 진다 누가 네. 이길 것이냐 전해철은 좀 불리하고 네.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들이 네. 결국은 전해철을 선택한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극복하는 상황으로 네. 이렇게 선거판을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간단치 않은 상황이죠. 이제 마무리해서 약 1분 남았는데요. 정돈 의원님. 네. 제가 1분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1분 남았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세 가지는 다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네. 김윤옥 여사의 돈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윤옥 여사의 돈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그 김윤옥 여사의 돈이라고 하는 게 김희중 전 그 부소실장이 이야기했던 10만 달러 말고 별도의 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건데. 그거 말고? 예. 뭐 경천 동지할. 그러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 되겠죠. 불법 자금. 네. 잠깐만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조성됐던 자금의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거나 네. 김윤옥 여사를 위해서 쓰여졌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얘기라고 제가 얘기는 확실하게 들을 수는 없고요. 하여간 뭐 저 여사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김윤옥 여사하고 대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선 자금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돼서 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후보 있어요? 부인이 역할이 크고요. 예. 부인들이 또 부인들 사이에서 또 비용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거기도 정치 자금이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그 후보 부인으로서 뭐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뭐 그런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돈이 지출된 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돈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 30초 좀 더 쓸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자, 서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진행 권한을 뺐어요? 한식 세계화 사업도 크게 벌렸어요. 사실 판이 커요. 예, 그것도 사업도 아무 성과도 없이. 네, 성과도 없이. 예. 잠깐만 이거 좀 더 연장 안 되나? 자, 다음 주에 준비해 오세요. 서가번 의원님 지금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 이거 끝내기 아까운데. 아무튼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직선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분 남기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두환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기습적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저라도 여쭤보죠. 아니 뭐 얘기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그냥 탁 물어봐가지고. 네. 말씀 안 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럼 여기서 이어가면 돼요, 지금. 지금부터 말씀하시죠. 시간 많아요. 그게 뭔지 그만하고요.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합시다. 시간 많다니까요. 키워드라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할 거 많은데 뭐 지금. 설 세고 왔는데 우리 애청자들. 그러니까 세뱃돈 대신에. 네. 제가 대신 진행할까요? 왜 이 자리를 탐하세요? 왜?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점은 좀 여쭤볼게요. 좀 MB하고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초였나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정돈 의원님은 정말로 정치 감각 없다. 오히려 이처럼은 MB 프레임에 씌워지는 건데 왜 자진해서 찾아가느냐. 정말 정치 감각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MB는 자기가 당을 떠난 사람이라 당과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론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또 이제 여론을 타는 거죠. 그래요? 그분은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변화무쌍해요. 그래요? 홍기똥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 세력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떠났거든요. 네. 왜 떠났냐? 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굵고 짧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 소개해드리죠.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약속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언제 소환될까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패럴림픽 전에 아마 소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나서는 너무 길게 끄는 것 같고. 네. 예, 올림픽 끝나면 곧 소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 대응팀까지 꾸려서 지금 뭐 대책 수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까지 보도가 되는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진 출두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뭐 올림픽 끝나자마자 25일 이후에 바로 네.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들 이시영이를 먼저 불러야 된다. 당연히 먼저 부르겠죠. 네. 실제로 근데 정말 부를 것인지 그냥 바로 MB로 갈 건지. 네. 예. 그렇죠. 그거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경천동지할 3가지 말씀하셨죠. 뭐 기습적으로는 물어보더라고요. 포지션이 그 MB 변호, MB 방어 이거라고 지금 딱 설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이번 주부터 직설 이제 그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발 한 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통으로 다 짚는 건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좀 오늘부터 한 주 한 주 이렇게 광역별로 하나씩 좀 집중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탄으로 경기도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주적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서 주적은 문재인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도원 의원요? 박지원 의원 다운 선공을 했어요. 답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이제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란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존재감을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들은 이제 펄쩍 뛰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조금 꼬리는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이게 그 지난주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무언의 어떤 선거 연합.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그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안 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네. 야당에 네. 좀 외로웠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자기 그 필요한데 평상시에 보면은 그 정도는 아시지만은 제호형 합니다. 제가 홍 대표 좀 많이 봤는데 사적으로 그럼요. 봤는데 그 양반이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 아마 별로 없어요. 혼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1년 동안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정도로 그냥 없는 자리에서 우리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제호 형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아무 실익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제호 형을 옆에 그냥 있으면 네. 자기한테 조금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네. 구독의 이재호 의원은 전 의원은 뭐 좋죠. 뭐 지금 할 데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었는데 심심한데 예. 할 일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 형으로 불러주고 네. 또 뭐 MB 그래도 장세동 코스프레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적 분입니까? 올드보이에다가 국민적 호감도도 굉장히 낮은 분인데 아니. 지금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야 될 때 그래서 두 명이 늘 푸른이었잖아요. 따라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집구석하고는 정말 별로 이렇게 미래가 없어 보여요. 본인의 존재는 잘 확인시키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재호 의원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이제 그 본인의 지금의 그러면 그 딱. 하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독재적인 거죠. 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전한 보수들이 떠난 거죠. 간혹 이제 보수를 독재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기 세력 막 이런 세력들이. 네. 그런 사람 말고 건전한 보수들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정당이 네. 이제 살아나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는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죠. 지금 504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정두원 의원님이 힘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문자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이따가 뭐 좀 얘기 좀 하라고. 잘하신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가버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은 거의 대변인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는 며칠 전에 저희하고도 했는데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끌던 늘 푸른 한국당과도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스탠스가 뭐예요? 통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냥 홀로 돕고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외로운 돕고? 아니 돕고 다이 하려다가 일본 말이어서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외로운 늑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래 아무래도 정치 당 이제 그냥 평범한 의원이 아니고 당 대표를 맡다 보니.